안녕하세요. 드럼스프리스의 이제 오늘 주간 타로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깨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물리치료를 좀 받았는데도 어깨가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좀 휴식을 좀 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져가지고 팔을 이렇게 딱 뒤졌는데 이쪽 어깨 쪽에 예,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까지 받는데도 쉽게 빨리 낫진 않네요. 빨리 나서는 더 좋았을 것을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방사능 50%를 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5월 달에 했었던 5월 말쯤에 했었던 아덱스 항공 방산 전시회죠. 여러 장비 같은 거 이런 방산무기 전시회인데 해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들이 와서 MOU에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다 보여주면서 어, 미리 이제 계약을 위해서 구두 협상 같은 걸 했겠죠. 일단 구두 협상을 해야 나중에 이제 실체화가 된 걸 봤을 때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이미 폴란드 자체가 한국 무기로 도배를 해서 무장이 완전히 한국형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한국산 무기의 개량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폴란드는 최대 수혜국으로 될 것이고요. 지금도 방위 지출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러시아랑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2년 만에 거의 한국산 무기가 300몇 대가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독일 장갑 자주포가 진짜 좋다고 소문 났어요. 그래서 3배나 더 비싸긴 한데 2년 동안 한 대 납품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벌써 방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방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건축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뭐 쌍용 건설이라든지 여러 그 위에 많은 건설사들이 있죠. 근데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건설도 빨리 하고 거기다 납품도 빨리 하고 누구나 다 이제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이후도 무장을 할 것이고요. 방산에 투자한 액수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빠른 무장을 했던 폴란드 사건도 받고, 이제 사무총장 앞에서 폴란드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걸 봤을 때도 모든 이제 EU가 이제 한국산을 무장할 겁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지금 무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우디 쪽은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사우디나 아랍, 미국의 견제. 근데 한국산 무기는 납기일이 상당히 경쟁력으로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밀리터리 덕후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쳐다보기도 합니다. 찾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의 방산 수준이 이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작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 많은 성과를 이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무슨 제대로 만들겠냐, 옳게 만들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전투기 얘기를 했었고, 전투기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의문,
그런 게 많았어요. 한국산 엔진만 만들면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한국은 한번 탄력받으면 그거에 꽂혀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축소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인식을 너무 강하게 붙이면 미국이 우리한테 견제가 더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도 솔직히 그게 견제도 견제긴 한데 한국을 버릴 수 없는 게 꼭 한반도를 거점으로 잡아서 중국을 견제한다 라기보다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무기도,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는 군인들도 역대 최강입니다. 어디를 견주어봐도 사계절을 버텼기 때문에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북쪽 지형, 네, 그래서 그 모든 지형에서 완전히 뭐 완벽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제 훈련하고 왔을 때 기가 막히다고 했죠.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고, 그런데 그런 환경을 어디서 경험해 보겠냐 이거죠. 한 나라에서 다 경험해 볼 수가 없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잘 음, 이용했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도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꾸준히 육군 훈련도 하고 있고 해상 훈련도 하고 있고 공군 훈련마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각종 나라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 한국에 오면 이제 기체 결함이 더 빠르게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결함을 우리는 서서히 알면서 만드는 거고, 미국은 만들어 놓고 자기 지형이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한국처럼 이런 극도한 변화와 계절 변화 이런 걸 전부 흡수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최강이라고 한들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든지 다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참 아덱스 지금 거의 6세대급 함정, 뭐 6세대 어, 뭐 KF-2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도 뭐 설레발이니 또 하죠. 전투기 만들 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 전투기를 만들자 했을 때도 F-35로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류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그 공장 왔다 갔다 하면 출입할 수 있게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디펜스랑 이런 거 진짜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와 이런 게 쉽게 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붙는다. 그렇다는 거는 어, 이미 그 확장되고 그쪽으로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경남 지방, 특히 창원의 모든 방사는 창원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기반의 창원공단, 조금 더 옆에 나가지만 마산 보관공단도 있고 수출원문도 있고 해서 수출원문 마산항을 통해서 이제 또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김해공항을 통해서 항공으로 이제 쌓아 올려서 부품 같은 것도 급할 때는 보낼 수도 있고요. 그 진해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진해로 배로 해서 또 보낼 수도 있는 환경도 되고, 그래서 창원은 천혜 지역이죠. 그리고 방산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났고요. 이제 방산 수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상반기 지금 6월 달까지 해서 상반기 수출액을 잡아놓는다 하면은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예, 작년에 비하면 제가 대충 봤는데 액수가 상반기에만 작년 총 매출액이 80% 정도 달성한 것 같아요. 그것도 6개월까지만 잡았을 때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지금 수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진짜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 밀렸다. 이게 수주 물량이. 그리고 서울이 힘들고 다른
어,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힘들고, 그래서 막 나라가 망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할 때 창원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방산이 이제 나라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 인천, 뭐 이런 수원 쪽에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 창원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창원에 건설 경기가 아무리 지금 얼어붙었다 해도 그게 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고 치면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메꿀 겁니다.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선발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10년 이상의 먹거리가 있다. 방산 엄청나다. 라고 이제 판단되면 아예 가져가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창원 인구가 지금 100만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창진을 통합을 했는데도 지금도 조금 1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이게 외부에 있는 인원으로 다 충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이제 창원으로 이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여기서 부산조차도 이제 창원으로 이제 특수로 이제 딱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창원은 절대 이제 불경기라는 말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창원만큼은 불패라고 할 수 있는 무기 시장입니다. 무기 시장은 계절 변화, 뭐 휴대폰이 어쩌고 자동차에 뭐 비수기가 있고 뭐가 비수기, 뭐 에어컨에 비수기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만들어가고 꾸준히 납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EU 무장하려면 아직도 공장 지금 건설하는 사람 다 엄청나게 많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다 창원 안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흡수해야 되고, 창원이 이제 붐이 일어나죠. 제2의 방산붐 하반기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9월에 북극풍이 유행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게 그 부분입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 라는 건데, 돈이 뭐 방산 쪽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결된 체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체인들이 다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써야 되는데, 많은 돈이 필요 없는 이제 방산 쪽, 방산 쪽은 크게 이제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동화 시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 같이 이제 몸을 갈아 넣는다라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죽기도 하고 뭐 다리 손발 절단되고 그런 거 이제 아예 없을 겁니다. 드디어 안전과 센서의 예민함이 모든 전역에 걸쳐서 다 이제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안전이 기본이 돼서 움직이는 기계라는 게 딱 붙을 겁니다. 레이더 만드는 기술을 보십시오. 그 예민한 건데 요만한 정말 10kg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10억, 10kg? 10kg인가요? 하여튼 요만한 건데 하여튼 10억 했다고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봐도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방송은 뭐 그렇게 유명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창원을 생각해 보시면 먹거리입니다. 뭐 용인에 뭐 10년 동안 아파트 건설할 먹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거 그래봐야 건설업종 아닙니까? 건설업도 어차피 3D입니다. 그리고 그 있다고 해도 서울시에 집중인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순수 한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재배 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문화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귀화한 한국인 그런 사람들도 안 됩니다. 이거는 기술이 인재가 그냥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제 순수 한국인이고 한 진짜 막 20년 이상 한국에 살았던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 이상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마련해 놓으면 한국인 주축이 돼서 예전과 같이 이제 인원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정직원이 살아나겠죠. 정직원을 뽑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직원을 채용을 해야지만 이 인원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고는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인원이 딸릴 거예요. 분명 정직원을 그냥 창원시 우선적으로 해서 통합 창원시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정직원화 시킬 수 있다. 무조건 정직원을 뽑고 그 외에 지역에서 이제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현장에 가보면 어느 공장을 가든 어느 노가다 건설 현장을 가든 다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상 뭐 돈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뭐 카드에 넣어서 주면 어쨌든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는 멀리 할 지연정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부모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정규직을 시켜준다. 그것도 대기업에 창원 현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창원 거주지를 잡고 20년 이상 살았던 모든 분 우선적으로 채용. 그 다음에 올해 그 정도까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외에서 창원 거주를 했지만 거주한 지 몇 년 안 돼 순수 한국 결동의 사람들 이렇게 딱 우선적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의 특색이 맞겠죠. 지역 문화의 흡수가 이전부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흡수를 할 거고 뭐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터전을 이제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상여금 한 400%, 그 정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 400% 정도면 충분히 매력 있는 이거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잔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잔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원들을 뭐 일용직으로 이제 투입을 해서 일용직도 한순수 한국인 이렇게 딱 가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그리고 장기적으로 팀으로 해서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보면 정직원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잘하면 근데 잔업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진짜 최장기간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정직원만으로만 채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직하고 정직원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잔업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일용직이 채워서 꾸준히 하고 있는 일용직한테 이제 맡기는 그런 구조로 이게 병행을 해서 이게 이어져 내려가면 이제 인력은 필수로 들어가겠죠. 정직원도 이제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방사도 그만큼 돈 벌었으면 이제 풀어야죠. 풀기도 풀고 어차피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어떻게 나중에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창원만큼은 지금 희망이 있고 희망을 넘어서 이제는 빛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날도 다가옵니다. 특히 창원 시민분 한정일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더 지나가면 늘어날 겁니다. 일용직 쪽은 이제 한국인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다닌다고 한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러면
평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신분이 일용직이고 단지 일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절대같이 못도 하고 뭐 그게 불평등하다. 뭐 불평등 정직원이 아닌 걸로 생각하면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일용직 나름 돈 많이 법니다. 오죽했으면 일용직이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회사가 감당이 안 돼서 일용직을 줄이는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을 집어넣는 되는데 일용직 했던 자리는 아웃소싱이 들어와서 이제 그 외주인데 그 최저임금으로 들어온다. 일당직에서 최저임금으로 바꾼다. 일당직은 뭐 못한다고 뺄 거고 아웃소싱은 어떻게든 하겠죠. 한데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일용직이 버텼던 환경은 절대 시급제로 들어올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버틴다고 봐야 되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밀리터리 덕후 답게 또 길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주간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면 선택할 시간을 드릴 건데요. 오늘 특별히 좀 구조를 좀 독특하게 해서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뒷면을 보고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으로 선택하기 곤란하신 분 앞면을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보시고 느낌이 온다, 이게 좀 눈에 띈다 하시는 카드가 있으시면 선택하시고 뒤에 번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이 시상식 대형으로 번호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놨죠. 3등을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간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 12, 13 9, 10, 11, 12, 13, 14, 15 1 되겠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든요. 1번 카드. 자, 지금 월요일 있겠습니다. 월요일 보면은 힘든 걸 혼자서 다 안고 가고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쪽이 좀 불편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이렇게 평온합니다. 원래는 힘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보면은 이렇게 좀 누군가한테 지시를 내리는 이제 행동의 제왕이죠. 그리고 나의 지시에 따르라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상대방한테 내 행동을 요구를 하는 요구입니다. 요구.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와닿게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의 왕, 완스킹입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아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진 게 좀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말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거 있죠. 그래도 조금 아쉽게 이거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나 뭐 주식, 그다음에 투자하는 것들, 부동산 같은 경우 있더라도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 다음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도 가진 게 이렇게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어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위에 이성들이 많지만 그래도 눈이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원하긴 한다. 근데 내 눈은 더 높은 곳에 있다.
근데 외롭지는 않은 게 주위에 사람들이 이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 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혼자서 마음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결실, 이제 불이 꺼져 있죠. 펜타클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돈이라고 한다면 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서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명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면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계획만 짜는 것입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더 토요일 악mak하던데 무언가에 속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그 상황을 원했고 그 상황도 그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쾌락을 중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유흥 이런 걸 즐기거나 한다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이 너무 상해요. 그러다 보니 술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간 일도 있겠죠. 네. 그래서 유흥과 밤, 다 밤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유흥에 돈을 많이 쓴다. 그 와중에 이제 이성도 포함이 되겠죠. 술 마시고 이성하고 노는 것도. 자, 살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현실적으로 힘든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날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말 그대로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참고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든 내색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너무 옆에서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보겠습니다. 일은 템플러스 절제 카드입니다.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죠. 관계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쁜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정을 많이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생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야지만 그래도 괜찮다,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부터 제점 파워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빛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이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마음속에 투잡을 하고 싶다 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쪽은 사랑, 한쪽은 돈. 그 두 가지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된다 하고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걸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 생각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자,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말을 아끼는 거.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 소심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 짝같이 버티고 있는 거. 자, 화요일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 심판 카드기도 합니다. 어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강력하게 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부활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6명이서 팀원을 이뤄서 이제 동시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다 정해져 있죠. 그 6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통보를 내리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것. 그런 데서 일을 하게끔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된다. 혹은 되돌릴 수 없는 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제 뭔가 끊고 시작하는가 다른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한번 파보면 알겠지만 통보라는 의미도 부활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히 원한다.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 제가 봤을 때 부활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안정된 환경이지만 더 좋은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이상 자신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좋은 이성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신이 움직이기 싫고 연락이 오기만을 바랄 수도 있고요. 어떤 조치를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 없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또에 대한 상상, 복권에 대한 상상도 할 수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이 우울증, 그리고 좀 자기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절히 원하는데 끝나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많은 트라우마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 수요일은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생각들, 많은 이동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이 많은 것일 수도 있고요. 맞네요. 네, 혼자 많은 것을 다 안고 가고 있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다 감당해내야 되고 관절개혁 쪽에 약간 뻐근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저 막히기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만남, 좋은 결정, 좋은 계약 이런 것들을 혼자서 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대상도 포함이 되겠죠. 무게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염탐 혹은 돈을 조금 쓰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돈조차 혹은 관심조차 안 갖지만 이 사람한테는 관심은 주는데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의 안 보이는 정도. 그러면 이 마음속의 펜타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켜보는 것, 수학에 대한 카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혼자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돈이 작다, 지금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내 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 문제인 거고 사람 문제입니다. 과거의 어떤 마주쳤던 사람, 혹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 내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존재, 예, 과거의 어떤 존재로 인해서 트라우마의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무엇에 속박이 되어 있을까?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일을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나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된다는 생각,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강박관념에 박혀 있다. 내가 주도를 해야겠죠. 자, 이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완성시킨 것, 그리고 주위에 다 알고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 같이럼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받고 있고, 이제 기분이 날아갈 때 기쁜 거,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천천히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끼고 솔로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다 누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 완성이라는 카드 자체가 안정감의 끝방왕이기 때문에 결혼도 생각할 수 있겠다. 천천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고 싶다.
그것에 이제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이 된 카드. 이게 무엇이 맞을 건지 대체 모르겠습니다. 온통 돈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정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이네요. 사람에 관련돼서, 결혼에 관련돼서 안정된 삶에 의해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마음속에. 자, 더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이 현실적이고 힘든 이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요, 더더욱 강해집니다. 여기 임신에 대한 키워드가 가진 황제, 임산부 같이 이제 긴 옷을 입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인, 저 사람이 연인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일 경우 상대방이 옆자리를 탐는다, 여자친구가 되고 싶고 뭐 남자친구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이런 카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끙끙 앓고 있다. 그리고 엠페러스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아닌 척 행복하고 잘 지낸 척하고 지금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죠. 숨겨야 되기 때문에 즐겁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 즐겁지 않다는 거. 키로커스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폭풍을 치고 있는데 혼자만의 만족, 혼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감정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튼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숨긴 감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발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를 보겠습니다. 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자신이 절제를 한다. 고백을 하는 걸,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걸 망설이는 걸 수도 있겠죠. 지금의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연애 혹은 결혼 둘 중에 하나를 연달아 하고 싶은 일본분인데 절제를 하고 있다. 자, 포 오브 바이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내 자신이 이제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인해서 이게 소심해졌는데 원래 불같은 성향대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 12, 13, 14, 15일 대불 화수목 금토 1입니다. 2번 카드 오픈. 2번 이거는 그래도 발견 카드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보면은 이 좌절 빠져있고 또 10%로만 좀 버티면 트라우마가 완전히 끝나겠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우울증이 퍼져서, 그리고 일단 외부에서 받은 충격이 좀 심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무난하다. 이런 아픔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 무난한 하루가 될 것이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안정된 기반에서 자신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할 수도 있고 뭐 하늘에 간절히 원할 수도 있다.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할 수 있는 게 이제 행동을 이제 원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목요일 덧선 그냥 좋습니다. 그냥 마냥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엄청난 행운을 뜻하는 덧선이기 때문에 이날 뭔가 잘 풀리기도 다 잘 풀릴 거고, 그리고 만천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서로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좋아진다. 그리고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일단 옆에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태까지 힘든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좋은 일들만 앞으로 벌어진 대운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그 일로 인해서 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잡아야 된다. 혹은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합니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킹 오브 펜타클스, 펜타클 자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현실적인 욕심 이런 건 제쳐두고 사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돈에는 참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 온통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다 그게 가득 차 있다. 이를 보시면은 상대방이 내 어떤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거기는 고백이겠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반대로 이제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그 제의가 당장 얘기를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좌절.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스윙스 카드. 오랜 시간 동안 좀 인내를 해왔다. 그래서 욕망을 억누른다고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에 의해서 억누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욕망을 좀 잘 달래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 그래서 여기 메비우스 D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누르는 거고요. 혹시라도 연애를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달래서 이렇게 연애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 흰카드. 저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욕망인 것 같아요. 이 섣부른 감정 표현. 말 그대로 설레는 감정을 이제 마음속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있어서 그 닭짝같이 누르고 있어서 딱 페이지 컵스. 저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직시한다.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준비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행동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마음속에 섣부른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그 감정.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고백을 하는 준비를 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죠.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신입사원의 느낌도 있고요.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카드 나왔죠. 하루 뒤에 나오는 카드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 있지만 그 안정된 환경보다 더 높은 곳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만 바란다. 자, 그럼 저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받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친구들과 노는 것, 그런 거죠. 동료들하고 노는 것, 소수로 즐기는. 자, 그렇게 쓰리 오브 컵스는 무엇을 의미할지. 애매모호한 걸 친구들과 이제 소수로 어울리면서 이제 답을 내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놀고 마시고 즐기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감정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보려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그만,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수요일 간절하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트라우마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든 못하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고 발목이 묶인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 상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는 전 연인 혹은 전에 어떤 사람에 관련돼서 마음의 상처인데 그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상처가 빨리 아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렇다면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다음 장이라도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는다. 자, 먹여보겠습니다. 목요일 만찬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염탐하던 것이 드러난다. 관심을 살짝 주는 것. 상대방도 모르게 그냥 눈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옆을 지나가도. 그게 만찬에 드러난다. 자, 숨기고 있던 게 무엇이?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이동,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쉬운 게 없다. 눈이 높다라는 게 맞습니다. 눈이 상당히 높은 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눈이 높은데 그분한테 고백 이런 느낌이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게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 자, 그럼 막대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막대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행동을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혼자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학자가 될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르고 있다. 자, 허밋은 무엇을 할까? 은둔자. 똑같이 나왔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혹은 연인 카드에 관련돼서 당장이라도 뭐 일을 구하고 싶다고 이런 것도 되고요. 제가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 현실적인 문제, 사람에 관련된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쥐고 있는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시간 고민 중이다. 말을 할까 말까 뭐 고민 중일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한쪽을 이제 얘기를 하기가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장시간 고민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물도 흐르지 않는 잔잔한 모습입니다. 자, 이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이스 오브 컵스 말 그대로 엄청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을 한다가 될 수가 있겠죠. 밝은 바탕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에이스 오브 컵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마음고생 심했던 거,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 같고 스스로 그 상황을 원했다. 일단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비극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면 그게 내가 혼자서 엄청나게 고생을 심했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고백일 가능성이 왠지 높아 보여요.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 적합은 무엇을 의미할까? 적합.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된다. 거절당할까 고민에 대해서 이제 고민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게 그 문제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이제 꽃길이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산이 보일 수도 있죠. 자,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착, 미련.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거절당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어쨌든 행동이 묶여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 10, 11, 12일, 13, 14, 15일 되고요. 월화수목입니다. 목, 금, 토, 일입니다. 3번 카드 끝. 아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자꾸 목이 갈라지네요. 어깨에도 좀 부상이 있고 해서 신경이 조금 쓰이기도 합니다. 통증이 좀 있어서.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수로의 해서 동료, 친구들과 하나 노는 겁니다. 축하받을 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전체 카드입니다. 돌진하는 카드 뒤가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진하고 보는 거. 막상 앞에 가서 망설이는 거죠.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 행동을 했는데 1% 용기가 없어서 눈 앞에서 딱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신발 카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혹은 어떤 통보, 부활. 통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으면 각자 서로의 팀이 떨어져서 일을 하는데 6명이 떨어져서 일하는 겁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은둔지 카드, 도인 카드이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아직도 방법을 찾고 있다 마음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투 오브 컵스, 두 개의 컵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계약, 좋은 인연, 그리고 나와 잘 대화가 통하는 대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카드가 나오죠. 독소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연인 사이에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말이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큰 결심, 그리고 강한 의지, 나의 생각이 굳어졌다. 근데 이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무조건 이거야. 내가 상처를 받아도 반드시 내가 이 의지의 생각을 말하겠어. 그래서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일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혼자 만족을 하는 카드. 90% 만족을 하지만 혼자만의 만족이 또 앉아있죠. 그래서 커튼에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숨긴 감정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발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쓰리업 컵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고생 심한 걸 좀 풀려고 하나 봅니다. 마음의 문에 닫혀있는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통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쥐고 있는 펜타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병, 짝사랑. 뭔가 짝사랑의 느낌이 강하네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있다. 왜냐면 감정이 계속 나와서 일적인 면이 아니고 말 쪽이 강해서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사람 문제로 보입니다. 화병이 날 정도로 참고 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스입니다. 데스, 죽음에 대한 통로. 자신이 피해갈 수 없고요. 빌어도 안 되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힘든데 빛이 보이고 있다. 곧 힘든 게 끝나가는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음의 통로. 데스는 무엇을 낼까요? 혼자서 버티고 힘들었던 것, 그 스스로 원해서 그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고,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그 힘든 일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곧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시네요. 자, 저 빛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좋은 감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기가 지나다 보면 다시 좋은 감정을 바라보게 된다. 쓰여보겠습니다. 심판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되돌릴 수 없는 거. 이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도 되고, 심장이 콩쾅콩쾅 뛰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그 멘탈 붕괴, 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멘탈 붕괴되는 것,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라고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정신 멘탈이 날아간 걸로. 자, 타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서 많은 것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 그것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다, 혼자서 다 안고 가지 않기로 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혼자서 말도 못하고 안고 가는 거, 그리고 독단적인 거, 똥꼬집인 거, 그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최악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은 이제 자신의 의지겠죠. 의지에 버틸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끝내기로 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원통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통 생각이 많은, 혼자서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 답도 안 되는 얘기로. 그래서 원존자가 되었다. 가장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을 절제한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절제를 할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답도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절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대화는 어느 정도 합니다. 무엇을 절제 중인 건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것, 닫은 것을 열까 말까, 닫을 걸 열까 말까, 포커페이스를 했던 걸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 이런 것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된 연애, 뭐 안정된 연애, 그러면 그 관련돼서 이제 시작한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오브 완전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시작,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컵이 나와서 좋은 계약이 들어온다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직 그런 것도 되고요. 쥐고 있는 쥐고 있는 완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미래를 꿈을 꾼다는데, 축하받을 일, 어딘가로의 이직을 축하받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축하를 하는 걸 수도 있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의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시작, 큰 결심, 내가 그 사람을 잡았다, 그래서 그 연애가 시작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소수의 축하를 받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큰 결심이 내가 그 사람을 잡고서 어떤 생각을 리드를 하겠다. 자,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만약에 이게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 결실을 지었다는 건 고백을 해서 일단 사귀기로 했는데, 이 연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도해야 될까를 큰 결심을 낸 거겠죠. 쥐고는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고, 그 힘든 것도 몰라주고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면 너 옆에 누군가 이제 싸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응원을 받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제 숨길 수밖에 없겠죠. 이유는 환영받지 못한 연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하고 몰래 하고 있지만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명한테 밝혀서 3명이서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숨겨야 되다 보니까 있는데, 옆에서는 더
넌 연애를 안 하니 많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떤 큰 결심을 세웠는데 연애에 대한 생각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옆에서 그렇게 약 올린 거죠. 약 올린다고는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한번한테는. 자, 읽어보시면 1월날 G의 숨긴 게 무엇일까요? 컨텐츠에서 숨긴 거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냉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다. 그래서 저희 카드가 나왔습니다. 심판에 대한 카드. 자, 커튼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과감하게 고백하는 것. 과감하게 고백하는 것을 숨깁니다. 혼자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상상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과감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득, 누군가를 설득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결 방책을 찾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길게 설명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설교하듯이 뒤에게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설득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을 설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